여러분들 아마 경기국제공항 잘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공항이 15개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 제주, 그렇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5개가 있는데 현재 신규로 공항이 새로 건설되는 공항이 무려 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개가 어디냐? 바로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렇죠? 뭐 이런 종류가 지금 7개나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울릉공항, 서산공항. 그렇죠? 그래서 7개나 추가로 건설됐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갖고 나왔느냐? 7개 공항 플러스 경기국제공항을 또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반대죠. 반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화성시 쪽에 생태 갯벌이 유명하거든요. 그쪽에 만약에 건설이 되면 생태 갯벌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 측면 그리고 뭐 소음 피해 뭐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물류 측면입니다. 지금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주체가 어디냐?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시 국회의원, 수원시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수원보다 경기도보다 힘이 없죠. 경기도 안에 있지만 화성시장, 화성시 국회의원, 화성시 시민단체 등입니다. 물론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쪽에 서서 그동안에 주제 발표도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의 15개 공항 중에 가장 큰 공항은 인천공항이죠. 여러분들 인천공항이 작년에 전 세계 화물 처리 능력 3위 처리 실적이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근데 말이죠. 인천공항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정 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입 항공화물이 멀쩡하게 원활하게 잘 선적이 되고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공화물이 선적이 잘 안 된다, 운송이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해상 컨테이너는 있었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 중에 항공화물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부분 나가거든요. 국제화물은. 근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지연이 된다, 선적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위를 했죠. 앞으로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요. 화성시와 가까운 청주 아시죠? 여러분들 청주에 공항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청주국제공항이 재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청주공항이 이용객이 굉장히 늘었어요.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에서. 그래서 다시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서 재개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국제 아닙니까? 청주국제공항. 그렇다면은 화물도 취급을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항공화물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몇 %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세계 6위. 올해 이대로 가면 세계 5위가 됩니다. 놀랍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에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0.2%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항공화물을 가액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액의 30%가 항공화물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항공화물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물류 산업은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미 있는 건 뭐예요? 물량.
다시 말해서 부피와 중량이죠. 여러분들 항공회사가, 항공운송사가 운임을 어떻게 받아요? 부피가 무거우면, 부피가 크면 부피로 받고, 무게가 무거우면 무게로 받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chargeable weight라고 그래요. 뭐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건 드물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불과 0.2%가 항공화물이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게 반도체 수출의 선적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0.2%인 항공화물을 위해서 국제공항에 추가로 있어야 된다? 하물며 반도체는 항공화물 중에 또 10몇 %밖에 안 돼요. 따라서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0.05%.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0.05%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0.05%가 반도체 물량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이 새로 지어야 된다? 이건 넌센스죠.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왜? 인천공항이 세계 3위의 처리 실적을 기록하고 캐파시티가 넘쳐납니다. 앞으로 확장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바로 인근의 청주국제공항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충북 내륙선 철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화성시에 국제공항이 들어선다? 이거는 정말 외국에서 보면 웃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요, 인천공항이 또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공화물이요, 항공기에 어디다 싣습니까? 여러분들 항공화물은요, 여객기에 많이 실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객이 앉는 자리 밑에 그걸 갖다가 벨리라고 그래요. 벨리. 그래서 거기에 실는 화물을, 항공화물을 벨리카고라고 합니다. 벨리카고. 기억나세요? 팬데믹 3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돈 어디서 벌었어요? 여객기 밑에 벨리에다가 화물 싣고 여객 좌석 뜯어가지고 화물 싣고 이래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객기가 항공화물을 운송한다는 뜻입니다. 항공화물 전용기도 물론 있어요. 그 몇 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항공화물 전용기가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가 에어인천에 인수됐죠. 그게 화물기가 내가 알기로 11대입니다. 그런데 11대 인수하면 뭐합니까? 여객기에 다 실어버리는데 대한항공이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합병해가지고 그러면 에어인천은 뭐가 되는 거죠? 영업권을 가져와야죠. 항공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항공 화물 자체가 여객기에 많이 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포딩 회사? DHL입니다. DPDHL. 그렇죠? 도이치 포스트 DHL. 그 다음에 DB 쉔컬, 키넨나겔, DSB. 그렇죠? DSB. 이게 빅4예요, 빅4.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항공화물에 가난하는 빅3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페덱스. 미국의 페덱스 있죠? 그죠? 페덱스. 허벤스포크를 창안한 사람이 바로 페덱스의 회장이잖아요. 프레드릭 스미스인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게 허벤스포크로 가는 겁니다. 해운이든 항공이든 철도든 택배든. 그렇죠? 그 다음에 DHL. DHL은 독일 변호사 3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변호사 이름에 두 문자를,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게 DHL입니다. 독일 우정공사인 도이치 포스트가 인수했죠. 그래서 DPDHL. 세 번째는 UPS입니다. 그렇죠? UPS. 뭐죠? United Parcels Service. 그렇죠? 그런데요, 이 3개사가
항공화물의 빅3인데 비행기가 몇 대가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2,000대가 있습니다. 2,000대 이상. 물론 그 비행기 중에서는 자기 소유가 있고 리스한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서비스하는 비행기가 제가 12년 전에 입수한 자료도 그때도 보면 이미 2,000대였어요. 각사별로 한 6, 700대 됩니다. 700대 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00, 400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대죠? 대한항공 한 30대 있을 겁니다. 아시아나 11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늘리느냐? 여객기 벨리에 화물을 많이 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07 영화라든지 첩보 영화 보면은 이 여객기에 스파이가 숨어 들어가가지고 뭐 그 벨릭하고 밑에 그 그물망으로 쳐져가지고 화물 있죠? 거기 뭐 숨고 이러잖아요. 막. 그렇죠? 납치할 때. 바로 거기입니다. 그 벨릭하고로 많이 운송을 해서 팬데믹 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천공항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화성 쪽에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 여러분들 람사르 협약 들어보셨죠? 람사르.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우리나라 습지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창녕 우포늪, 강원도 대암산 용늪, 무안개펄, 그렇죠? 전남 순천만 유명하잖아요. 저도 여기 가끔 가는 데죠. 제주도 물장 오리오름 습지. 그리고요, 화성개펄이 람사르 협약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이 화성개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화성이라는 데가 서해안 환경 갯벌 벨트가 있어요. 어디죠? 강화. 여러분들 강화도 가면 동막해수욕장 있죠? 갯벌. 강화, 화성. 지금 얘기하는 매항리 갯벌. 그 다음에 태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안 갯벌. 그 다음에 남해안의 순천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생태 갯벌 벨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호되고 후손한테 물려줄 위대한 자연환경 유산입니다. 근데 지금 수원에서 말이죠. 군공항을 70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걸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도 승인을 했죠. 하지만 이전 장소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법을 발의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 그렇죠? 군공항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 이 건설을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당사자인 화성시 그리고 화성 시민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쪽은, 경기도 쪽은 무조건 찬성, 무조건 건설하겠다. 화성시에서는 소중한 갯벌이 파괴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충분한 논의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공항처럼 예타 면제까지도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가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경기도 예산? 수원시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사회간접자본이죠. 소위 SOC, 인프라는요.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이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정작 공항의 건설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가 알기로 시큰둥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아니 인천공항이 멀쩡히 지금 허브공항이고 트라이포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시간 거리에 왜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냐 이거죠. 근데 정치권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행정부 관료들이 뭐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인천국제공항이 화물을 다 처리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재개항을 앞두고 활성화되는데 거기다 철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왜
가까운 거리에 경기국제공항을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국가 예산과 국민 열세를 들여서 건설해야 되냐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UN 기후협약에 가입해서 탄소 배출 40% 목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30년 탄소 배출 목표 30%입니다. 어떻게 달성하죠? 공항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 BBC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철도에 비해서 항공기가 2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은요, 해외 행사 갈 때 비행기를 안 탑니다. 뭘 타는 줄 아세요? 철도나 요트를 타고 다닌답니다. 비행기 여행은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게 스웨덴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항이 엄청난 탄소 배출과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내뿜는 엄청난 탄소 그리고 유해 물질.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는요, 지금 공항 건설을 계획하는 것을 중단하고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7개의 공항을 건설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고, 플러스 경기국제공항까지 반도체 물류를 위하여 0.05%의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게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후도지사를 자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분명히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가장 안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기후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2030년에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감축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임기 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뭐 16.2% 감축을 달성한다고 그래요. 근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면 이게 달성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기후도지사라고 자처하는 분이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항을 건설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 달 21일 날 시행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항공기, 공항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는 거, 이걸 앞으로 이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국토부에서도. 그리고요, 현재 항공기에 쓰이는 기름 있죠? 이게 지속 가능한, 유류라고 그래가지고 SAF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2%를 넣어야 돼요. 대한항공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늘어서 2050년까지 70%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항공유가 아니라 식물, 뭐 에탄올 이런 거죠. 이런 친환경적인 유류를 70%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키고 공항을 만들고 무절제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기후변화 위기에 역행하는 짓이다. 근데 더 이제 문제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류 쪽에 41년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류 전문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99.78%가 해운입니다. 0.2에서 0.3%가 항공화물이에요. 그 중에서 반도체 0.05%를 운송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건 넌센스예요. It doesn't make sense.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공화물이 말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항공화물 물동량이 10년 전 2010년보다 13.1%가 줄었어요. 그리고 점점 소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 LG 에너셀, SK온, 현기차 모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게 뭐예요? IRA 법안.
보조금 받으려고.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송해서 갈 물동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국은 뭡니까? 자기 나라에서 현지 생산하겠다 이거예요. reshoring, in-house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멕시코 옆에 나라에서 갖다 쓰겠다. North America FTA가 있잖아요. 북미 FTA. 이걸 nearshoring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EU, 캐나다 등 우방국으로부터 소싱하겠다. 뭐죠? friendshoring. 자 보세요. reshoring, nearshoring, friendshoring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갈 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요, 더 심합니다. 트럼프는 우리 중국과 한국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 중국과 한국, 대만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백인, 블루 컬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돈 많은 한국이 미국에 엄청나게 수출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의 항공화물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요역보고서에 낸 그러한 엄청난 수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수원시가 이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수원시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수요를 무슨 이카오, 아이아타 뭐 이런 국제기구 기준에서 막 써놨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계획하고 철도라든지 공항철도, 그 다음에 경춘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 예측 맞았습니까?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당초 수요 예측 보고서, 교통연구원이나 KMI나 철도기술 어디든 국토연구원이든 여기서 연구한, 용역한 그 수요보다 다 밑에예요. 그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타당성과 경제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수요는 하나의 호수입니다. 그건 예측이잖아요. 리얼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예측이다. 예측이 맞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1월 1일 날 금년 말에 주가가 얼마 될 거냐, 환율이 얼마 될 거냐 맞춘 적 있습니까? 그거 반대죠. 반대가 더 많죠. 반대라면 맞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항이 15개가 된 겁니다. 고추 말리는 무안공항, 유령공항인 양양공항. 들어보셨죠? 심지어 말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포천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천에 도대체 몇 명이 삽니까? 미군 떠나고, 고양시 거쳐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뭐 할라? 포천에 공항을 만들어서. 제가 그때 인터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뭐 그랬더니 뭐 쏙 들어가 버리대요. 군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군공항이 70년이 됐어요. 70년 동안 수원시와 그 인근의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나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화성으로 가져온다? 이전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화성시가 폐기물 처리장입니까? 수원시가 안 좋으면 화성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원 군공항, 오산 군공항, 그쵸? 서산, 이런 걸 통합해야 돼요.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국민의 한산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항공기, 예를 들어서 군사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전투기다 또는 뭐 폭격기다, 이런 항공기의 작전 범위가 70년 전에 수원 비행단이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때는 500km 반경이라면 지금은 몇천 킬로예요. 그러면 공항이 전국에 뭐 대구 뭐 어디 다 있어야 됩니까?
군공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런 것도 권역별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법이 있다면 왜? 다른 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군공항이. 결국은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통합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전략적으로 또 국가 방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경기도지사와 수원시 국회의원들이 여객만 가지고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 반도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왜? 반도체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을 위해서 인천공항이 부족할 거다라는 막연한 추측을 한 거죠. 그거는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거는 주장일 뿐이죠.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공항이 세계 3위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고 또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 땅도 있고 여력이 있습니다. 또 청주국제공항이 다시 재개장을 합니다. 거기도 국제공항이에요. 그리고 여객 개 화물을 싣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국제공항을 천문학적인 돈을 1조 이상 들여서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그 돈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제가 이런 말 드려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항만이나 공항이나 철도나 도로는요, 고속도로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러면 왜 국가 재정을 지자체에다가 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김동연 지사나 수원시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자기들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파탄 나죠. 일본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일본이 56개 항만을 개발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경쟁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나시죠?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면서 그때 모든 컨테이너 물량이 부산으로 온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부산항이 세계 환적 2, 3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해피한 거죠. 일본이 항만과 공항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바람에 망한 나라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함께 30년째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는 나라가 된 거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로지부츠에서 수없이 얘기한 부산 신항, 진해 신항, 그쵸? 부산 무슨 자동화 터미널, 가덕도 신항, 새만금 신항, 인천 신항 몇 단계 앞으로 말이죠. 새로 건설된 신항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물량이 늡니까? 인구가 줄어요. 수출이 이제 옛날만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자체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가서 생산합니다. 해상 운송할 게 없어요. 항공 운송도 마찬가지지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예요. 블록주의입니다. RTA죠.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적 FTA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WTO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교육이 그렇게 늘질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여실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15개 공항을 만들어서 몇 개나 성공했죠? 제대로 운영되고 되는 건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추 말리는 공항이니 유령 공항이니 영국 BBC에서 비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국민 열세를 들여서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나중에 잘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태까지요.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그 다음에 각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모든 걸 때려쳤어요. 하지만 물동량은 또 사람의 교통 수요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에 호주의 맥커리 자본, 우리나라 알짜배기 9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물어준 그 배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요, 5조가 넘습니다. 그 호주 맥쿼리를 위시한 여러 그 투자자들한테 그동안에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가 물어준 그 손실 보상금이 5조가 넘어요.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걸 없앴겠습니까? MB정부 때 이게 그 나온 거 아닙니까? 활성화돼가지고 죄다 물어주고 말이죠. 나라 말아먹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겠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이번에요, 국회에서 또 경기도청에서 제가 주재 발표를 2번이나 했어요.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해서 반대를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런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이 국책사업인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수원시의회가 따로 놀아요. 자기들 멋대로 막 진행합니다. 입법을 하고. 다수의 힘의 원리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화성시는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적고. 그렇죠? 도지사도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성시, 화성 시민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그랬어요. 그 찬성 쪽의 시민단체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많이 대화도 하고 우리 찬반을 좀 열심히 대화도 하고 저 의견을 교환합시다. 소통을 하자. 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 수원시에서 이미 완료한 용역, 이런 것들이 과연 공신력이 있을까요? 또 전문적인 깊이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도 국민 열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가의 재정은요, 합리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쓰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국제공항을 막 건설하다 보면요, 물론 수원시, 화성시 이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좋겠죠. 왜? 우리 동네에 공항 하나 더 생기면 좋잖아요. 바로 가서 비행기 타고 유럽 가고 동남아 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편의시설이 생기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되고 국민 열세가 낭비가 되면은 결국은 현 세대의 복지와 편의성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 지금 MZ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뭘 물려줄 겁니까? 파괴된 자연유산 환경을 물려줄 겁니까? 그리고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를 물려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한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생태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공항만 철도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이 지금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부채가 얼마나 많은 속도로 늘어나는지, 뭐 6천조? 그 이상 된다고 그래요.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소상공인 부채. 그렇죠?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어떻게 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잖아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현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그동안에 이런 인천공항철도나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많은 비판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입안하고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과 그 책임자와 그 주무장관과 그 당시 대통령과 그때의 업체들은 전혀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이 사회간접 자본 SOC의
투자돼서 민간 기업이 여기에 투자했다 이겁니다. 경전철이든 뭐든. 여기에 호주 맥커리 자본이 저는 약탈적 자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함한 많은 그런 투자자들에게 물어준 손실보상금이 무려 5조 5천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군공항을 이전해서 생태 환경,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갯벌을 자손 만만대 보존해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인천공항 하나로 족합니다. 15개 공항 별로 의미 없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화물 처리량 3위입니다. 또 트라이포트예요. 여러분들 트라이포트 들어보셨죠? 항만, 공항, 철도, 도로가 다 연결된 허브입니다. 게이트입니다. 유럽에도 트라이포트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아예 없어요. 동남아 없습니다. 미국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라이포트를 인천도 하고 김해, 부산 이쪽도 한답니다. 이런 작은 나라에서, 좁은 나라에서.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똘똘한 한 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똘똘하게 키워야 됩니다. 인천공항, 이 인천이 만약에 그런 게이트고 허브라면은. 그런데 인천과 불과 1시간 거리에 화성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수출한다? 0.05%의 물동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인천공항이 널널하게 충분한 캐파가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전 국회의장과 법안이 폐기됐지만 현 수원시 의원들, 전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잘 안 돼서 손실보상금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물어주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합니다. 전부 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고통받는 건 우리 화성 시민들, 경기도민들, 수원 시민들, 우리 국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또 도시 간의, 주민 간의 갈등을 잘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돼야 된다. 또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은 물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국제공항, 경기 남부국제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항 하나 더 생기는 게 뭐 대수냐,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자체 돈이 1,000만원짜리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내 돈 들어가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돈 안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까? 내 거 아니면 막 써도 돼요, 시설을. 모든 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지구를 인간이 더럽히고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지구에서 떠나주면 지구가 다시 울창하게 자연이 복구되고 자정정형에 대해서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이런 말도 좀 들어봤어요. 뭐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을 서로 연결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지역적인 시도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